국내 조선소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일감을 확보하며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 연료에 대한 수요로 메탄올 추진선과 LNG 추진선의 투자가 늘면서 수주 훈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영국 선박 가치평가기관 베슬스 밸류는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잔량 중 이중 연료 추진 기술이 적용되는 선박 비중이 약 63%에 달한다고 밝혔어요. 때문에 내년에 전반적인 선박 발주량이 줄더라도 친환경 연료 기반의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충분한 일감을 확보해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탈탄소화 이슈가 지속될 것이고 국제 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해 친환경 연료 기반의 고부가 가치 선박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조선소 이대로 수주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조선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저희가 더구루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린 게 지난 4월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가장 많이 소개해드린 소식이 바로 이 조선과 관련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조선과 관련해서는 주로 좋은 소식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영국에 있는 선박가치 평가 업체 베슬스 밸류라는 곳의 자료인데요.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잔량 가운데 이중연료 추진 기술이 적용된 선박이 한 63% 정도 된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 이중연료 추진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친환경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친환경이라는 보다 바로 고부가 가치 비싼 제품이다 라는 뜻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의 수주가 줄었다, 그리고 선박 가격이 내려간다, 그래서 피크아웃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지만요, 사실 친환경 선박 쪽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선박들이 벙커시유라고 불리는 그런 기름을 떼고 다녔습니다. 그 중유를 벙커시유라고 부르죠. 이 중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역시 가격을 들 수 있겠는데요. 가격이 싸니까요. 거기다가 탄소 함량이 높아가지고 같은 양으로 비교했을 때는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싣고 무거운 배를 이끌어야 되는 선박 쪽에 이 중유가 딱 적합했던 거예요. 단점 역시 여기에서 나옵니다. 탄소 함량이 높다 보니까 매연 그리고 분진 같은 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옛날 선박들 생각해보면은 여기 굴뚝이 있으면 여기서 검은 연기 뽕뽕뽕뽕 뿌리면서 그렇게 다니기도 했었잖아요. 탈탄소라는 흐름 속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가 돼버린 게 바로 이 중유라는 연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중 연료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연료에 더해서 다른 연료들까지 같이 태우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선박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LNG, 메탄올, 암모니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웹사이트인데요. 이미 해양과 관련한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태입니다. 이런 규제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7월에 있었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80차 회의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 2008년에 비해서 원래 50% 감축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이거를 100% 감축으로 목표를 높여서 잡았습니다. 이 배출량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선박 운항에 제약이 생기게 되니까요.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로 누가 수혜를 볼 것이냐,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조선업 지원 방안인데요. 쭉 내려보면요, 지금 미래 선박 수주, 그러니까 차세대 선박 쪽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56.3% 수준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선박이라는 게 결국에는 친환경 기술을 대거 투입한 그런 선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28년까지 7,100억 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뭐 기술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것들 지원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2030년에는 미래 선박, 그러니까 차세대 선박에서 점유율 80%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럼 내년 상황이 어떨까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언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가가 아니라 업황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업황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게 신조선가 지수가 안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하락 전환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지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일반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당장 조선과 관련한 슬롯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공급자가 유리한 시장이 됐다는 게 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도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지금은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선박 쪽에서 우리나라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선 결론으로 조선업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아예 제시를 했어요.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대체로 내년에도 조선업의 호황은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호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선박이라는 건 한번 수주하고 나면 중간중간 중도금을 받으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의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까지의 분석입니다. 다만 당연히 과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이 상당히 매섭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을 합병시켜서 대형화하기도 하고 조선 단지까지 만들면서 빠르게 쫓아오는 중입니다. 실제로 친환경 선박 쪽의 점유율 격차가 최근에는 많이 줄어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 번 언급했던 조선의 인력 문제입니다. 조선업 인력은 2014년에 13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장기 불황을 거치면서 지난해 8만 명 수준으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중소조선사나 기자재 업체들 이런 데의 경쟁력 악화라는 문제점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